안녕하세요. 시장 영상이 좀 당황스러우시죠? 저도 타고 있으면서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세계 3대 폭포라고 하면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구아수 폭포, 그리고 잠비아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 이렇게 꼽는데 지금 비행기 아래로 보이는 저 폭포가 바로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아프리카 잠비아를 다녀왔습니다. 이 폭포를 두고 잠비아랑 짐바브웨로 나뉘는데 그래서 보통 폭포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두 개 국가를 한 번에 여행합니다. 그런데 저는 잠비아 리빙스톤에만 있다 왔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좋은 호텔이 있거든요. 호텔이 뭐 엄청 많아서 선택지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잠비아 빅토리아 폭포는 모시오야 투냐 국립공원 안에 있는데 이 모시오야 투냐가 빅토리아 폭포의 원래 이름이에요. 그래서 뜻은 천둥치는 안개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이 폭포가 있는 국립공원 안에 유일하게 호텔 두 곳이 있는데 바로 마이너 그룹 소유인 아반이랑 아난타라예요. 최근에 이 국립공원 초입쯤에 레디슨 블루가 새롭게 들어서긴 했는데 폭포까지는 거리가 꽤 돼서 무조건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반이랑 아난타라에서는 폭포까지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리니까 사실상 그냥 폭포 옆에 있는 유일한 호텔 두 곳인 셈이에요. 저는 아바니에서 5일 동안 있다 왔는데 여기서는 사람보다 얼룩말, 개코 원숭이, 기린, 코끼리, 코뿔소를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제가 이제 이 동물 똥을 보고 종을 감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까지 어떻게 갔냐? 사실 아프리카는 뭐랄까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막연하게 한 번쯤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상 진짜 가게 되니까 좀 막막하더라고요. 물론 비행기만 타면 어디든 못 가겠냐만 어떤 루트로 가야 되고 말라리아, 황열병 같은 예방접종, 입국 심사 비용, 비자 등등 걸림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온 걸 빠르게 공유드리면 저는 카타르 항공을 이용했고 인천에서 도하까지 9시간, 또 도하에서 남아공까지 9시간, 남아공에서 하루 자고 남아공에서 잠비아까지는 에어링크 항공사를 이용해서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뜬금없는데 에어링크 기내식이 바질 페스토 파스타랑 치킨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건지 어쨌든 순수 비행시간만 편도 20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황열병이랑 말라리아는 잠비아 리빙스턴이 위험지역이 아니라 별도의 예방접종 없이 다녀왔습니다. 입국 심사, 비자 문제도 뭐 전혀 없었고요. 정리하면 그냥 잠비아 리빙스턴은 사실 남아공 공항에서 환승해서 들어가면 그냥 가장 편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그냥 오래 걸릴 뿐이죠. 비행기에서 하도 앉아 있었더니 지금도 엉덩이가 쑤십니다. 사실 아프리카 여행하면 가장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게 치안이잖아요. 남아공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환승을 남아공에서 하게 되면 공항 밖이나 뭐 호텔 밖으로는 그냥 안 나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잠비아 리빙스턴은 워낙 웨스턴 사이에서는 인기 좋은 휴양지기도 하고 여행사 패키지도 많이 들어오는 곳이라 뭐 종종 장사하시는 분들 빼고는 치안이 불안정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낮에는 완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밤에는 이게 아무래도 조심하는 게 좋겠죠. 리빙스턴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차로 2-30분 정도가 걸립니다. 공항에서 한 10분 정도 달리고 나서부터 오시오야투냐 국립공원이라서 가다 보면 코끼리 떼를 만날 수도 있어요. 차가 막힐 구간이 아닌데 또 신호등이 없거든요. 여기 차가 막히기 시작하면 100이면 100 코끼리가 길 건너는 거더라고요. 이때 안 기다려주고 그냥 코끼리 무리 사이로 이렇게 차가 가면 무리 중에 덩치 제일 큰 코끼리가 차를 막 위협해요. 달려와서 코끼리 눈빛이 신호등 빨간불입니다. 차가 리조트 안으로 들어왔는데 기린이 한 마리 앉아있더라고요. 호텔 부지 전체가 국립공원이고 여기서 살아가는 야생동물 이동을 따로 막지 않아서 아바니랑 아난타라 부지에는 진짜 야생동물 천국입니다. 아바니 빅토리아 폴스 리조트에 내리면 잠비아 전통 부족 노래랑 춤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게 참여형 환영이라 저 같은 아이는 약간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인천에서 출발한 지 대략 70시간 만에 도착한 호텔이라 그래도 환영식을 기점으로 심적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약간 수능 끝난 수험생의 마음으로 리조트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로비는 로비니까 영상 보시면서 제 수다 좀 들어주세요. 이 지역이 잠비아 리빙스턴이잖아요. 리빙스턴이 사람 이름이에요. 스코틀랜드 출신 영국 선교사인데 보통 과거 아프리카 노예무역이나 뭐 황금이 목적이었던 사람들은 북아프리카 아니면 북서아프리카부터 탐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턴은 남아프리카부터 탐험을 시작해서 19세기 유럽인 최초로 아프리카 횡단에 성공합니다. 이때 잠베지강이랑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 아프리카 탐험 중에 노예무역을 목격하고 그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인 인물로 꼽힙니다. 제가 리빙스턴 관련 자료를 핸드폰에 저장해서 내내 읽으면서 잠비아까지 왔는데 이거를 평범한 탐험기라고 하기에는 솔직한 저의 후기를 전하자면 저한테는 거의 기행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뜨겁할 에피소드가 많더라고요. 제일 어이없었던 에피소드는 뭐냐면 이거는 책마다 내용이 좀 다르긴 하던데 원주민 마을에 사자무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리빙스턴이 사자 사냥을 직접 나갔다가 왼쪽 어깨를 물려서 뼈가 다 으스러졌대요. 그래서 평생 왼팔을 위로 못 올렸다고 합니다. 뭐 탐험가라는 수식은 약간 담대함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허황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지역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가 결론입니다. 원래 아시죠? 이게 말 많은 사람들은 혼자 말하다 결국 수습이 안 돼서 짜증으로 마무리하는 거. 영상에
얼룩말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아바니 잠비아에서는 한강에서 산책하는 강아지 보듯 얼룩말이 보이는 리조트입니다.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풀 먹으러 온 애들입니다. 보시면 잔디가 거의 축구장처럼 잘 관리됐잖아요. 얘네 얼룩말들이 하루 종일 풀을 주구장창 뜯어 먹습니다. 그러다 목마르면 수영장 가서 또 물을 마셔요. 참 팔자 좋죠. 보시면 리조트 로비 쪽으로는 나무들이 많이 앙상합니다. 이거는 새벽에 투숙객들이 좀 빠지면 기린들이 와서 나무를 뜯어 먹어서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초는 따로 필요 없고 똥만 좀 잘 치워주면 되는데 비유가 좀 그렇지만 거의 사람이 변기 물 내리듯 리조트 직원분들이 동물똥을 즉각적으로 잘 치워주십니다. 아바니 잠비아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동물이 크게 4가지예요. 얼룩말이랑 기린, 임팔라, 원숭이, 특히 개코 원숭이. 이따금 아침에는 몽구스 무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기린이 아주 똥냄새가 이게 사람 미치게 합니다. 그 똥냄새로 뭐 천적을 쫓는데요. 근데 이 냄새가 진짜 사람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픕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기린은 조용한 걸 좋아해서 리조트에 사람 돌아다닐 때는 이쪽으로 안 온다는 거. 제가 살다 기린이 내향적이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 리조트의 특별함이겠죠. 그에 비해 얼룩말은 거의 강아지처럼 사람 옆에 붙어서 풀을 먹는데 그나마 똥냄새가 양반입니다. 근데 얼룩말은 자기가 싼 똥 위에 누가 똥을 또 싸면 도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엄청 화를 낸대요. 뭐 제가 해본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합니다. 이 호텔 정원 관리사분이 저한테 넌지시 다가와서 알려주셨는데 말하다 보니까 우선 왜 저한테 그걸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도 약간 궁금하긴 합니다. 보시다시피 리조트 전체 톤은 잠비아 리빙스턴 특유의 황토빛 톤입니다. 리조트 객실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지가 워낙 넓어서 객실이 212개나 됩니다. 1층에는 테라스가 있고 2층에는 다 베란다가 있어요.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리조트 부지가 46만 제곱미터 정도니까 이걸 평수로 환산하면 대략 14만 평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아바니 스위트에서 머물다 왔고 스탠다드 룸 기준 보통 1박에 40에서 50만 원 선입니다. 아바니 스위트는 거실이랑 침실 공간이 나뉘어져 있는데 거실 뷰는 리조트 수영장 쪽 방향이고 침실 공간은 리조트 뒤에 있는 작은 개울가 방향으로 나 있습니다. 대부분 외부 공간을 자연과의 상생 목적으로 꾸몄다면 내부 인테리어는 철저히 모던함에 초점을 맞춘 느낌이에요. 최근에 여기가 리모델링을 해서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랑 직접 가서 보니까 그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예전 사진 찾아보면 내부도 지금 외부처럼 똑같이 황토색 회반죽을 바른 느낌이었습니다. 카페 패턴도 엄청 도발적이었고 가구는 완전 그냥 생 나무 느낌. 그래서 엄청 원시적인 인테리어라고 해야 되나? 누가 봐도 이렇게까지 꾸몄으면 아프리카 호텔이다. 그게 아니라면 약간 뭐 백숙 엄청 맛있게 하는 황토방 사우나가 아닐까 싶은 그런 인테리어였습니다. 최근에 리모델링 하면서 화이트톤 베이스로 최대한 모던하게 인테리어를 한 것 같습니다. 막 지역 색채가 엄청나게 돋보이는 룸 인테리어는 개인적으로 처음 들어갔을 땐 특별한 느낌이 바로 다가오니까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머물다 보면 은은하게 이질감이 들어서 이렇게 플랫한 느낌이 저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호텔 모든 모서리 마감 부분이 동글동글해가지고 좀 아기자기하고 포근한 느낌이 많이 들었던 호텔인 것 같아요. 스위트 침실 공간이 잠비아 아바니 스탠다드 룸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작은 가든 쪽으로 베란다가 있어서 아침마다 여기 앉아서 새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뷰는 수영장 쪽 뷰보다 가든 뷰를 더 추천드립니다. 제가 좀 확신의 아이여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랑 얼룩말이 보이는 뷰보다는 그냥 아프리카니까 나무랑 새 또 가끔 원숭이가 보이는 뷰가 저한테는 좀 더 힐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침에 자고 있으면 이 베란다로 원숭이들이 와서 내가 밤에 먹다 남긴 룸서비스 음식 같은 거 가져가고 그럽니다. 욕실에는 욕조가 있고 바로 앞에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나무에 원숭이들이 많이 살아서 반신욕하다 유심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두 마리씩 모여서 다 욕실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가든뷰 쪽에 있는 늪에는 악어가 살긴 합니다. 뭐 작은 악어라는데 좀 조심하라는 경고 문구가 써 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에서는 모기를 되도록 안 물리는 게 좋겠죠. 그런데 리빙스턴은 폭포 주변 지역이라서 모기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침대 주변으로 모기장을 엄청 열심히 치고 자긴 했는데 모기를 아무리 열심히 잡아도 보통 룸 클리닝 할 때 들어오니까 아프리카에서는 턴다운 서비스 하면서 벌레약을 한번 쳐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첫날은 모기 때문에 잘 못 잤는데 20방 넘게 물리고 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리조트 내에는 레스토랑이 3개가 있습니다. 조식은 수영장 건너편에 있는 더 티어터 오브 푸드라는 곳에서 먹을 수 있고 그 앞쪽으로 아프리카 전통 부족 텐트처럼 생긴 순구 풀테라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이에요. 펍이나 뭐 카페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바니랑 아난타라 사이에 무키니보마라는 아프리칸 그릴 야외 레스토랑이 있는데 여기는 부족 마을처럼 꾸며놓고 밤에는 아프리카 스타일 공연까지 펼쳐지는 곳입니다. 사실 아난타라 쪽에도 식당이 2개인가 있어가지고 큰 바도 하나 있고 식사 걱정은 딱히 안 하셔도 됩니다. 의외로 조식이 또 괜찮습니다. 이게 좋은 뜻으로 초딩 입맛 가진 분들한테는 최고의 아침 식사인데 잠비아가 아무래도 식자
식자재 보관도 그렇고 유통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보통 현지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웨스턴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재료를 수급하려면 아무래도 단가가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보통 소세지나 버섯 같은 거는 통조림 제품을 그냥 간단히 조리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의외로 저한테 너무 익숙한 맛이어서 또 반가웠습니다. 조식 오믈렛은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마늘 기름으로 이렇게 두껍게 오믈렛을 말아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아주 평범한 맛이었긴 해요. 그런데 아침마다 오믈렛 붙여주던 직원분이 유일하게 매일 아침 인사해주고 웃어주니까 그게 저도 모르게 인상이 깊었었나봐요. 이래서 호텔이랑 리조트는 결국 사람이라고 하나 봅니다. 점심에는 숭구풀 테라스에 앉아서 뭐 버거 뭐 이런 거 그냥 간단히 시켜 먹었는데 사실 조금 느릿느릿 약간 나른한 직원분들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날씨가 사실 서두르면 여기서 고혈압이 바로 와버리는 날씨이기도 하고 뭐 옆에 얼룩말도 오고 기린도 오고 임팔라도 오고 하니까 그냥 앉아서 1시간 정도 노닥거리다 보면 슬며시 음식이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칠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쿠킹 자체를 조식당 안쪽 주방에서 해서 가져오는 시스템이라 조금 늦는 거더라고요. 여기가 야외다 보니까 직원분들도 항상 땀을 좀 뻘뻘 흘리고 있어가지고 서로 나른하게 양보하면서 앉아서 노닥거리기 좋습니다. 무키니보마는 아프리칸 그릴 야외 레스토랑인데 무쿠니족이 잠비아 리빙스턴 폭포 주변에 흩어져서 오두막 짓고 살던 원주민이거든요. 그 마을을 이제 재현해 놓은 공간입니다. 무쿤이라는 거는 거대한 나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보니까 실제 잠비아 마을 사람들을 고용해서 여기서 수공예품 같은 것도 팔고 전통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지역 상생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날마다 공연이 펼쳐지고 과거 무쿠니족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뭐 이것저것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식사는 바베큐랑 뭐 아프리카 음식들인데 뭐가 제일 맛있냐 물어보니까 악어고기를 대부분 엄청 추천하더라고요. 악어고기는 사실 동남아에서도 많이 먹으니까. 그런데 이게 악어의 출처가 뭐 혹시 자연산 이런 거면 또 이제 기생충 이슈가 있어서 말이 달라지니까 쭈뼛거리면서 물어보니까 아프리카도 식용으로 악어를 많이 양식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악어라서 그렇지 생각보다 쫄깃하고 엄청 맛있는 맛이에요.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본 건 과거 무쿠니족 족장이 마을에 주술사가 들리면 횃불을 들고 춤추면서 환영식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때는 주술사가 약간 의사도 겸하고 있어가지고 뭐 당신은 약간 횃불 같은 존재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춤판을 벌였다고 하는데 이걸 재현하는 공연이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재현해주시는 분이 아까 저한테 악어고기가 맛있다고 추천해주신 그 수공예품 팔던 사장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뭐 흉내만 내고 약간 조악한 공연인가 보다 했는데 이게 횃불로 하는 공연이 너무 압도적으로 멋있는 거예요. 몰입감도 엄청나고 한편으로는 그 아프리카 특유의 서늘하면서도 좀 기괴한 분위기의 주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귀에서 계속 맴도니까 참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잠베지강 앞쪽에서 캠핑하듯 와인 페어링하는 디너도 있고 아무래도 리조트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버리니까 리조트 자체적으로 식사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로 잠비아는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생선이나 갑각류는 거의 100% 민물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투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잠비아 리빙스턴 빅토리아 폭포에서 제일 유명한 게 데빌스 풀이라는 곳입니다. 그 폭포 위에 자연 수영장에 들어가서 사진 찍는 곳인데 보이는 게 너무 위험해서 악마의 수영장이다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데빌스 풀은 어쨌든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행객이라면 무조건 투어로 가야 됩니다. 투어 예약은 리조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폭포 위쪽에 내려서 수영장 지점까지 걸어가는데 이 데빌스 풀이 빅토리아 폭포 낙하 지점 정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낙차가 제일 큰 구간에 침식으로 발생한 자연 웅덩이 같은 건데 강수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건기에 해당되는 8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만 개장을 하고 가장 수영하기 좋은 그러니까 잠베지강 수위가 가장 얕은 달은 한 10월에서 11월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11월에 다녀왔는데 아주 완벽한 수위였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무섭거나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냥 계곡 같은 느낌인데 이게 옆쪽으로 절벽이고 그냥 폭포가 떨어지는 거죠. 문제는 여기 가면 꼭 사진 때문에 폭포가 있는 그 절벽 위로 올라가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 폭포를 걸쳐서 사진 찍어주는 건 투어사 가이드분들이 돌아가면서 다리도 잡아주고 한 명 한 명 영상도 찍어주십니다. 저는 사실 상남자라서 계곡 갈 때 아쿠아 슈즈 이런 거 뭐 용납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맨발로 다 박살낸다 주인데 여기는 꼭 아쿠아 슈즈를 꼭 신고 가셔야 됩니다. 물이 날카롭고 이런 걸 떠나서 여기 강에 사는 물고기들이 진심으로 좀 돌아 있어가지고 물에 발을 넣자마자 한 1초도 안 걸려서 한 10마리 이상이 진짜 발가락 하나하나를 다 물어댑니다. 이게 뭐 닥터피쉬 그런 종류라고 하는데 크기가 거의 진짜 붕어급이에요. 제가 물고기를 보통 안 무서워하는데 여기는 단 1초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진심 꼭 말도 안 되게 물고기들이 발로 달려드니까 아쿠아 슈즈를 꼭 챙겨서 신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따로 안 챙겨 가셔도 투어하는 앞쪽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그 촉감이
사람이 정말로 강에서 수영하면서 강물을 크게 한번 꿀떡 마신 거예요. 이 물고기 때문에 놀라서 진짜 무슨 순대국밥 국물 먹듯 그냥 꿀꺽 마셨어요. 하루 정도는 물을 안 마셔도 될 정도로 많이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에 하마가 정말 많이 살더라고요. 그 하마 혹시 똥 싸는 모습을 보셨나요?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돌리면서 똥을 사방으로 흩뿌리면서 싸거든요. 이 강에서 매일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이 투어 끝나고 진심으로 배탈 혹은 미지의 기생충에 감염되진 않았을까 싶어서 네이버 검색을 거짓말이 아니라 호텔 돌아와서 밤마다 했습니다. 당연히 아무 일도 없었고 결론은 아쿠아 슈즈를 꼭 신어라. 오버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물고기 횟집에서 팔면 최소한 5만원 이상은 받아야 되는 크기였습니다. 이거 말고는 사실 액티비티는 거의 동물 보는 거 그나마 추천할 만한 게 ATV 쿼드바이크 타는 거. 이거는 허들판 달리면서 가끔 코끼리도 보고 임팔라도 보고 하는 건데 자유도가 워낙 높아서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프리카에서 한 번쯤은 막 미친 듯 달려보는 게 꿈이긴 했는데 어느 정도 충족이 됐어요. 그런데 또 이거 탈 때는 마스크를 챙겨 가셔야 됩니다. 다 타고 침 뱉으니까 거의 입에서 황토팩이 나오더라고요. 사파리는 아프리카까지 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소정의 팁은 항상 들고 다니시는 걸 추천합니다. 보통 가이드가 해피? 이렇게 물으면 팁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틈만 나면 행복 가스라이팅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못 이기는 척 한번 행복비를 내시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냥 이것까지 투어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행복합니다. 저는 야생 코뿔소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인데 생긴 게 좀 흑돼지 같더라고요. 얘네는 야행성이라서 낮에는 이렇게 항상 잔다고 합니다. 웃긴 게 얘네는 무리가 똥을 한 곳에서 싼대요. 약간 그 똥 싸는 곳을 만남의 장 그런 느낌으로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코뿔소가 막 남의 똥을 막 느끼면서 이제 흐트러뜨리면 우두머리 코뿔소가 응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코뿔소 똥을 보시면 안 건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말고도 원숭이, 코끼리 그냥 자연에서 사는 동물 구경을 정말 실컷 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냥 삶을 지금보다는 좀 더 나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나태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제가 잠비아 리빙스턴 여행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시간은 오후마다 빅토리아 폭포 주변을 트레킹하는 시간이었어요. 이거는 아바니 빅토리아 폴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면 빅토리아 폭포 주변 트레킹 코스를 리조트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리조트예요. 후문으로 나오면 곧장 바로 트레킹 코스가 시작되는데 보통 여기 들어가려면 입장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바니 투숙객은 그냥 이름이랑 방번호 적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쭉 천천히 걸어보면 한 왕복 2시간 정도? 되게 생각보다 짧아요. 이때가 사실 지금 보시는 화면 옆으로 우기 때는 전부 폭포고 이 다리도 폭포가 떨어지는 물 때문에 앞이 제대로 안 보이는 곳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완벽한 건기 때 가서 폭포가 없었고 풀색도 가을 느낌이 나긴 했었는데 이게 우기 때는 초록초록하고 사방에 무지개가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산책은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리조트 머물면서 그냥 날마다 갔던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건 아바니에서 이 폭포에서 밥을 먹는 다이닝을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국립공원이라 안쪽에 레스토랑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저녁쯤이면 요리할 수 있는 장비를 여기 폭포에 세팅하고 리조트 셰프님이 와서 직접 코스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솔직한 후기는 음식을 뭘 먹었는지 사실 저 지금 이 영상 보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이때 그 노을 분위기는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리빙스턴에 오신다면 한 번쯤은 경험해봐야 할 최고의 저녁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노을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약간 버거웠던 순간을 꼽자면 리빙스턴은 엄청 조용할 것 같지만 헬리콥터 소리가 잦은 도시입니다. 이건 제가 신기해서 찍었는데 개코 원숭이가 뽀뽀하다가 헬기 소리 듣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장면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보통 여기 오면 헬리콥터 투어로 폭포 한 바퀴를 둘러보거든요. 저도 그랬으면 좋았는데 마이크로 플라이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선택에 대한 겁이 별로 없는 편이라 그냥 무작정 우선 예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제가 겁이 많은 편은 아닌데 높은 곳을 가면 좀 제정신에 서 있지를 못해요. 저는 마이크로 플라이트라고 해서 그냥 경비행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진짜 뼈대만 있는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만든 비행기처럼 생긴 거예요. 15분짜리인가 짧은 버전이 있고 30분짜리 긴 버전이 있는데 또 긴 버전을 예약했네. 이거 타는 동안 제가 잡는 곳을 너무 세게 잡고 있어가지고 내리니까 전완근의 아리백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멋진 풍경 구경하긴 했는데 이건 정말 제정신에 버티기 힘든 그 바람과 우선 비행기가 어떻게 된 게 보트보다 더 덜컹거려요. 공중에서. 하필 베이지색 바지 입고 타가지고 아주 대참사가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타보니까 별거 아니긴 하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타보시는 것도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옆에 아난타라도 가봤고 로얄 리빙스턴이라고 기차도 또 탔거든요. 근데 이걸 한 영상에 담기에는 우선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목이 아프고 편집할 영상도 너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잠비아 아난타라 리뷰할 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유난히 말이 너무 많고 길었던 영상인데 귀 좀 편안히 마무리하시라고 아프리카 아침에 들었던 새소리
콧소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